510번입니다. 자, 하늘이와 혜진이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 하늘이는 A를 잘못 보고 풀었다 하죠. 그러면 하늘이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A를 무엇으로 A를 다르게 이렇게 A-X로 다르게 보고 풀었다는 말이겠죠. 자, 이럴 때 두 건의 합과 곱이 2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였대요. 자, 그러면 이 A 다시 즉 X의 계수는 바로 무엇과 관계됩니까? 바로 합과 관계가 되는 계수가 되겠죠. 따라서 A를 A 다시로 잘못 봤다고 했지만 자, X제곱의 계수와 상수항을 어떻다? 올바르게 봤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X제곱과 상수항하고의 관계는 바로 합이에요, 곱이에요. 바로 A분의 C 맞죠? 곱이 되겠죠. 그러면 곱인 마이너스 3분의 2는 똑바로 보았다는 말은 올바르게 보았다. 자, 따라서 이 합은 잘못되었겠지만 곱이라는 이 마이너스 3분의 2는 자, 올바른 값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바로 3분의 b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와 같다는 말이니까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혜진이는 무엇을 잘못 봤다고 하나요? 자, b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럼 b를 뭐로 보고 풀었다? 자, b가 아닌 다른 숫자로 보고 풀어서 합과 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b를 잘못 봤으니까 혜진이가 이 계산한 결과값은 바로 x제곱의 계수와 x의 계수는 올바른 값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얘는 x제곱의 계수분의 x의 계수는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합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 곱은 잘못됐겠죠? 왜? b를 b-로 봤으니까. 그러면 두 건의 합 3분의 5는 올바른 값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어야 되죠. 자, 따라서 a는 마찬가지로 3, 3이 약분되니까 여기도 3이 약분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올바른 바로 2차 방정식은 바로 3x 제곱에 a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b는 마이너스 2라는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A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고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A와 B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511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자, 정혁이와 다은이가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 x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1x제곱에 어떤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푼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정혁이는 자, 무엇을 잘못 봤다? 바로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정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본 a-x로 봤다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은이는 어떻게 봤다? 상수항 b를 잘못 봤으니까 다은이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다시 형태로 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정의가 얻은 거는 자 하나는 4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 다른 하나는 4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는 거겠죠. 다은이가 얻은 거는 한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말이고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 말은 A와 B를 정확하게 찾아달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의역이 같은 경우는 X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바로 자, X제곱의 개수 1과 상수항 B를 이용하여 두 건의
곱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켤레 복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저 실수 부분 제곱, 4의 제곱, 16과 허수 부분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3을 더한 이 바로 두 근의 곱이 되겠죠. 곱은 1분의 b가 되어서 이 값이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되겠다? 19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은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x의 개수를 바로 봤으니까 바로 두 근의 합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을 생각하면 자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가 사라지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의 부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a로 나타내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바로 원래의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a가 2가 되고 b가 19가 되어서 바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9 이꼴 0이라는 원래의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1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문자 a로 나왔으니까 a는 절대로 0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자,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맞는데 이 ac로 잘못 적용해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두 건 마이너스 2와 1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2차 방정식의 바로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죠. 그 말은 A와 B와 C의 어떤 값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마이너스 A,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이 A분의 C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죠? 바로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두 근을 더해보고 두 근을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A분의 C가 곱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바로 마이너스 2와 1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근을 가지고 합과 곱을 구하려면 바로 이렇게 잘못 사용된 이 공식을 가지고 합과 곱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합을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에서 공식을 어떻게 적용되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랑 그리고 누구랑 바로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를 더해서 나온 결론이 되겠죠. 자, 따라서 더해보면 분모는 2a가 되고 분자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와 2를 약분해 보면 바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2고 하나의 근이 1이니까 더해버리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 플러스를 만들어주면 b는 바로 뭐가 된다? a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해도 일단 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운 마이너스 a분의 b와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곱은 바로 이 두 개를 뭐 해야 되겠다? 곱해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적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와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2a와 2a를 곱하니까 4a 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바로 합차가 되겠죠. 자,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와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니까 바로 앞에 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자 뒤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죠. 따라서 b 제곱 마이너스 ac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b제곱이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4a 제곱분의 바로 플러스 a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a와 a가 하나 약분되면 바로 곱이 a분의 c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4a분의 c가 되는 꼴이 되었죠. 그죠? 자, 따라서 이 곱이 바로 마이너스 2와 1을 곱한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c는 어떻게 마이너스 8a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A, B, C를 다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바로 식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B도 A로 표현했고, C도 A로 표현했으니까, B와 C의 값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면, 바로 2차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 자리에 바로 A를, 그래서 AX가 되겠고, C 자리에는 마이너스 8L을 대입해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어 주면 자, 여기는 X 제곱이 되고 여기는 A로 나누니까 X가 되고 여기는 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원래의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8레이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여기에서 A로 안 나누고 이 방정식 자체를 그대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는 A가 0이 아니지 A가 1이라는 조건이 없거든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바로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두근의 곱을 구하면 바로 A분의 마이너스 8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가 약분이 되면 자, 두근의 곱은 무엇이다? 항상 마이너스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51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 자,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좀 막막할 거예요. 사실 이 풀이를 두 가지로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일단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두근의 합이 6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자, 이때 2차 방정식 f의 4x-3 이퀄 0의 이 두 근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이 이제 fx로 주어졌으니까, x가 바로 알파이고, 또는 x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사실 이걸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웁니다. 공통수학 2에서 이 x 자리에 4x-3이 대입되었는 거예요. x자리에 4x-3이 대입되었습니다. 자, 이때 두 건도 마찬가지로 x가 바로 2차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바로 x에 대한 근이 되어야 되죠. x에 대한 근이
어떤 하나의 건이 나오고 또 다른 건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는 있죠, 또는. 그런데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같은 x일까요? 다른 x일까요? 같은 x라면 바로 얘도 알파, 베타가 되어서 답은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은 다른 2차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x 자리에 누굴 대입했습니까? 4x-3을 대입했으니까 다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깔별로 선생님이 생각한다면 이 x는 바로 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EX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새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은 EX가 바로 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X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일단은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이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건이 주어졌으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자, 따라서 fx는 두 건이 알파 베타이므로 자, 건이 알파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언급이 없으니까 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하나 우리가 A로 이렇게 설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2차 방정식이란 말이겠죠. 따라서 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X 자리에 누구를 바로 같은 F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4x-3을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새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은 x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4x-3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바로 4x-3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x 자리에도 4x-3을 대입해주고 이 x 자리에도 4x-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fx가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X 자리에 1을 대입해서 바로 그 결과값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F3이면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 3을 이렇게 대입해서 바로 9 더하기 1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FA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겠습니까? 바로 X 자리에 A를 대입해서 A제곱 플러스 2라고 적겠죠. 자, 그러면 F에 2A면 어떻게 적습니까? X 자리에 바로 2A를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F에 바로 2A-1이면 어떻게 적겠습니까? X 자리에 바로 2A-1을 대입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즉 x자리에 누굴 대입한다? 4x-3을 대입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뭘 적지 않았네요. 선생님이 a를 이렇게 적었다는 말은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반드시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달아줬어야 되네요. 그죠? 반드시 a는 0이 아니라는 걸 달아줬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즉, x자리에 4x-3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a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자, x자리에 무엇이 들어간다? 4x-3이 들어가니까 4x-3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4x-3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어서 이꼴 0이라는 바로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f의 4x-3 이꼴 0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꼴로 나왔으니까 얘가 0, 얘가 0일 때겠죠. 그죠? 자, 즉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가 0 또는 어떻게 되죠?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x가 바로 뭐다? 이 오렌지색 x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2차 방식이 그런 이 x가 바로 이 오렌지색의 근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4x는 얼마가 됩니까? 이항하면 알파 플러스 3이 되고 x는 뭐가 되죠?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거와 또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니까 바로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알파 대신에 베타 플러스 3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게 바로 4x가 베타 플러스 3이니까 요 정도는 같은 패턴이니까 바로 알아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두 근의 합이니까 이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누구와 4분의 알파 플러스 3과 4분의 베타 플러스 3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얘가 바로 얼마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4분의 12가 되어서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바로 x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바로 4x-3만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게 첫 번째 풀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방정식을 안 만들고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원래 이 2차 방식을 몰라도 이 상태가 지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fx가 2차 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근이 알파벳이면 근은 태초의 근은 뭐 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이죠. 자, 따라서 x 알파가 근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풀이로서 알파를 대입하면 f의 알파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베타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F 베타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F에 4x-3 이꼴 0의 두 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x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자, F의 4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이 위의 식과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보세요. 이 f와 이 f와 이 f가 똑같은 f죠. 그리고 구조를 보면 여기 갈로가 있고 여기가 갈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갈로 닫았고 여기 갈로 닫았죠. 그리고 여기가 는이죠. 여기가 는입니다. 그럼 얘가 0인데 얘도 0이죠. 그러면 이 갈로 속에 있는 알파가 바로 누가 된다? 바로 4x 3과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와도 비교를 해본다면 얘와도 비교해 본다면 f 같고 갈로 열고 갈로 열고 같고 갈로 닫고 갈로 닫고 같고 이꼴 같고 0이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놈이 바로 누가 돼야 된다? 베타다. 즉 베타 또한 뭐가 된다? 4x 3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 x가 바로 누구의 x입니까? 바로 오렌지 x가 되는 거예요. 오렌지색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4x는 알파 플러스 3이 되고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으로서 어떻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바로 x를 구하면 얼마가 된다?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된다는 게 어떻습니까? 똑같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바로 F 알파가 0인데 F 알파가 0인데 F 4x-3이 0이 되는 x 값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위의 식에서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고 알파가 되든지 또는 베타가 되면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바로 4분의 알파 플러스 3 또는 x가 4분의 베타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바로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되니 알파 베타가 6이니까 4분의 10이 돼서 3이 된다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F3이 예를 들어 7이에요. 그러면 F7이 되려면 이 X값을 얼마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514번입니다. 자, 방정식 f 이퀄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근이 x가 되겠죠.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은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결론적으로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무엇이 된다? 0을 만족시켜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다음 중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 준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바로 그 값이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좌변은 바로 f0이 되는데 f0은 0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x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f2가 되겠죠. f2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3번도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1이니까 바로 f0이죠. 마찬가지로 f0은 0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글이 되려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데 f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므로 바로 4번 이 바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반드시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F2가 되는데 F2가 0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5번입니다. 자,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F 알파는 0을 만족시켜 주죠. 그리고 F 베타도 0을 만족시켜 주겠네요. 그러면서 알파와 베타는 5의 값을 가지고 또한 알파와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곱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누가 바로 근이다? x가 근이잖아요. 그죠? 근데 f 알파가 0이니까 이 자체가 무엇이 되면 된다? 알파일 때 성립하고 베타일 때 성립한다는 뜻이겠죠. f 알파가 제로고 f 베타가 제로니까 따라서 3x 마이너스 1이 알파이고 3x 마이너스 1이 베타인 바로 x가 근이 되겠죠. 따라서 3x는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므로 자 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3x는 베타 플러스 1이
바로 성립하여서 바로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근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은 분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과 3을 곱하면 9가 되겠죠. 그죠? 9가 되고 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곱이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2가 되고 합이 얼마죠?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9분의 자 5와 1을 더하면 6이 되니까 6과 마이너스 2는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9분의 4가 바로 두 근의 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찬가지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의 2-3x 이퀄 0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바로 이 방정식을 성립시켜주는 근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 x는 바로 EX와 같으니까 알파, 베타를 우리가 대입하면 f의 2-3알파가 0을 만족시켜 준다는 말이고 f의 2-3베타가 0을 만족시켜 준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럴 때 f4x 이퀄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바로 근은 바로 누가 근이다? 이 x가 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와 비교한다면 f 갈로가 같고 는영이니까 바로 누가 4x가 바로 누가 돼야 된다? 바로 여기 있는 2-3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4x가 바로 누가 돼야 된다? 2-3베타와 동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x를 바로 구해야 되겠죠. 왜? 근이니까. 따라서 4분의 2-3알파가 되고 x는 어떻게 된다? 4분의 2-3 베타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바로 무엇을 곱해달라? 바로 근을 곱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개의 바로 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분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이 되고 2 곱하기 2가 4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알파, 6베타죠. 마이너스 6알파가 되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알파와 마이너스 3베타를 곱하면 플러스 9알파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은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16분의 4 마이너스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버리면 플러스 6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과 9가 약분하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분모는 16이 되고, 자, 분자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513번부터 516번까지 푸는 스타일을 알겠죠? 동일한 방법대로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